반갑습니다. 강승입니다. 수능 완성 윤리 오늘 벌써 4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자료실에 올려드린 문제들 풀어보고 오셨나요? 여러분들이 이번 44강에서 보고 있는 문제들은요. 선생님이 동양사상의 전개 부분 그리고 한국사상에서 가져온 것들인데요.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감을 우선 잡아보시고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얘기는 동양사상 두 번째라고 해서 동양사상의 연원에 해당되는 것들을 잡아왔어요. 동양사상의 전개요. 그럼 이 동양사상가 전개되는 거, 유가, 불가, 도가의 전개가 나오겠죠? 유가사상의 전개라고 한다면 성리학과 양명학이 대표적으로서 문제에 빈출되고 있어요. 그럼 불가와 도가사상의 전개는 어떠한가? 이 도가사상의 전개 부분에 집착해서 공부하는 친구들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가사상의 전개관에서는 그다지 주목받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불가사상의 전개라고 한다면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나눠지게 되고 이 대승불교에 다시 교종과 선종으로 나눠진다라는 점. 그래서 주로 이것에 관한 것 혹은 요것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오답으로 쓰거나 이것을 오답으로 쓰는 류의 문제가 잘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것과 더불어 한국사상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한국사상에서 그 연원이 되는 단군의 건국 이야기, 풍류도 등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외에 원효의 화쟁사상, 그리고 의천과 진울의 사상도 여기에 받아올 수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동양사상의 전개, 불교의 전개로 가게 된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교종과 선종, 대승불교의 맥락에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사상에서의 불교로 가게 되면 원효라고 하는 대승불교, 또 의천과 진울이 각각 교종 중심 선종 통합, 선종 중심 교종 통합이라고 하는 관점을 공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맥락에서 한번 크게 공부를 넓은 관점에서 한번 해두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대 한국사상 준비했습니다. 그럼 요 사이에 이왕이 정약용 떠오르죠? 요건 다음 시간에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얘기 요 정도 범주고요.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니까 머리에서 아이들을 축소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뽑으셨죠? 한번 화면으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발문을 보시면 다음 사상에서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옳은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삶의 태도. 한 학파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학파인지 보지요. 사람의 성은 밝거나 어두운 것으로 논할 수 있지만 사물의 성은 치우치고 막혀있을 뿐이다. 어두운 것은 밝게 할 수 있지만 이미 치우치고 막혀있는 것은 통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횡거 선생이 모든 사물은 이 성을 갖고 있으나 통하고 막힘에 따라 사람과 사물의 구별이 생긴다고 하고서 마침내 막힌 것은 견고해서 열 수 없고 두터운 것은 열 수 있으나 열기가 어렵고 얇은 것은 열기가 쉽다고 말하는 것이 이런 경우다. 자, 이 얘기 보면서 여러분들 수능 완성에 그대로 나왔던 지문이니까 쉽게 이거 성리학의 얘기다. 요렇게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성리학에서 모든 사물이나 사물 그리고 사람은 이치를 지니고 있죠. 그렇긴 한데 이와 기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 기의 차이 때문에 사람과 사물의 차이가 생겨나고 그 사람 중에서도 성인과 범부의 차이가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를 수양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또 본연지성과 기질성으로 우리가 또 연계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랬을 때도 기질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양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이기론과 그 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성리학의 이론입니다. 사람의 성, 사물의 성을 구별해서 설명해주고 있죠.
그럼 이 문제의 요구는 성리학에서 말하는 삶의 태도로 옳은 게 무엇인가를 물어보는데 1번 보실게요. 청정한 본성을 되찾기 위해 무지와 탐욕에서 벗어난다. 어떤 학파? 불가. 자, 요걸 불성이라고 바꿔서 표현해도 가능하겠죠? 정답은 아니고요. 세속을 초월하여 대자연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대자연과 하나가 되는 삶, 자연을 따르는 삶을 얘기하는데 조금 더 탈속적인 관점을 얘기하자면 도가 중에서도 장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뭐 전개 과정에서 좀 찾아볼 수 있겠죠. 탈속적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그렇죠. 3번 사덕을 회복하기 위해서 경을 실천한다. 성선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본성은 선하죠. 그 선한 덕을 회복하기 위해서 경이라고 하는 수양을 강조하는 것. 이게 바로 성리학적인 관점 맞습니다. 성리학에서의 인간관과 수양법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4번 사물의 본성을 따르며 정신적인 자유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가 장자적인 관점까지 접근할 수 있겠고 5번 예법을 통해 악한 본성을 변화시킨다. 성리학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선설의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악한 본성이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선한 본성을 되찾는다, 유지보존, 확충한다 라고 얘기하겠죠. 정답 3번입니다. 심화문제 1번에서는 성리학을 단독으로 잡아서 성리학의 지문이 어렵게 출제됐을 경우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겠는가를 훈련해 보시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다음 사상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의 측면에서 본다면 만물이 각기 그 성을 하나씩 갖고 있으니 만물이 각기 하나의 태극이다. 대개 합해서 말하면 만물은 하나의 태극을 통일적인 본체로 하며 나누어서 말하면 하나의 사물이 각각의 하나의 태극을 갖추고 있다. 여러분들 태극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리학에서 얘기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태극론을 바탕으로 해서 뭐 음양, 이기론 연결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지문에서 보자 하니까 태극에 관한 태극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사물이 각각 하나의 태극으로서의 리를 갖추고 있다라고 덧붙여 설명해도 되겠죠? 그래서 성증리로 이어질 수 있는 성리학의 지문으로 가겠구나라는 것이 유추가 가능해요. 그리고 두 번째, 배우는 사람의 공부의 요체는 오직 경을 지키는 것과 이치를 궁구하는 두 가지 일에 달려있다. 이 두 가지 일은 서로 촉발시킨다. 그래서 경을 지키는 공부, 그걸 할 수 있으면 이치를 궁구하는 공부, 같은 맥락에서 서로 더욱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거경국리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 지문이 성리학 맞구나. 확인 다시 한번 하고요. 선택지로 가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사물의 이치에 대한 알을 확충시켜야 한다. 첫 번째 지문을 읽다 보니까 태극으로서의 리를 사물이 각각 갖추고 있죠. 그 사물에게 가서 이치에 대한 알을 가져오는 공부를 하는 것이 성리학에서의 공부 맞죠? 2번, 이 없이는 사람과 사물이 존재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물 모두 리를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3번, 암과 행함의 순서를 논하면 알미 먼저다. 선지후행. 성리학적인 공부 방법에 의하면 선지후행으로 연결되죠. 5번, 마음은 성과 정을 통섭한다. 성리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마음을 보게 되면 성과 정을 모두 통하고 있죠. 물론 여기에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발하지 않은 상태, 정은 발한 상태로 구별해서 또 개념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머지 얘기들은 모두 성리학에 가는 것들로 쭉 구성을 했는데 4번에서 양지를 모든 일에서 구현해야 된다라고 하면 양명학에서 말하는 치양지의 공부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옳지 않은 거 4번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양명학과의 차이점을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요. 이러한 구도를 조금 더 잡아서 만든 게 3번 문제예요. 3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갑과 을의 입장에서 밑줄 친 공부에 대한 견해로 옳은 것은 갑과 을이 공통적으로 대학의 공부라는 말로 시작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찾아와서 재구성했는데요. 대학의 공부에서 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다는 것이고 물이란 일과 같다. 그래서 사물에 이르러로 경무를 해석하죠. 그리고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치의 소재처로 사물을 삼고 있어요. 그 지극한 곳에 이르지 못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치는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어서 나의 지식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 그래서 지식의 확충을 강조한다. 그런 의미에서의 경물치지, 사물에 이르러 나의 알물 끝까지 확충한다. 로 간다면 갑은 성리학. 그럼 을은 대학에 나오는 경물치지를 난 이렇게 해석한다. 바른 덕을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바른 덕을 밝히는 것은 다만 뜻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쭉 가면서 양지를 실현하는 공부를 하면 공부는 비로소 결실이 있게 된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악을 제거하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치양지의 공부법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양명학. 고로 성리학과 양명학에 관련된 문제는 그 핵심이 대학이라는 경전에 나온 경물치지를 서로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어떤 수양 방법을 강조하느냐에 있다라는 거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갑과 을 각각에서 이렇게 찾아내셨다면 이제 선택지로 가서 한번 정답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 가보면은요. 자, 갑이 주자 성리학의 얘기였고요. 을이 왕양명의 얘기였어요. 왕양명, 양명학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지식의 확충 공부가 필요 없겠죠. 이치의 소재처는 사물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2번 빼줍니다. 먼저 알아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후행, 성리학의 공부 방법이죠. 당연히 빼줘야죠. 고정관념을 초월한 무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도가의 전개과정 현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럼 5번 이론적인 탐구와 도덕적인 실천이 모두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것을 통해 지식의 확충, 즉 다시 말하면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공부는 필요 없다라고 보죠. 치양지를 하는 것으로서 완성이 되니까. 따라서 다 틀렸어요. 그래서 양지를 적극 발휘한다라고 하는 요 선택지만이 맞아요. 요 구성만으로도 1번이 정답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요건 해결했고, 그럼 이제 성리학에서 말할 수 있는 걸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사물의 이치를 궁구한다, 당연히 맞죠. 양지를 적극 발휘해야 된다는 양명학에서 나온 거고요. 마음 밖에서 이치를 찾으면 안 된다, 심의 무리, 심의 무물이니까 또 틀렸습니다. 궁리가 없는 수양이 있을 수 없다. 객관적 지식을 확충하는 공부는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조합상 다 틀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조합만이 성리학과 양명학이 생각하는 경물치지 공부의 방법으로 맞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택지가 어떻게 섞여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왜 오답인지 정확히 구분을 해내실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3번까지 풀어봤어요. 그럼 이제 4번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4번도요, 역시나 성리학과 양명학의 구도 맞아요. 맞는데, 이제 이 성리학과 양명학 문제가 워낙에 빈출되고 있고 여러분들 예상하고 있을 테니까 이것이 만약에 다른 형식을 담아서 나온다면 어떻게 출제되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수능 완성 마지막에 이러한 유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식을 담아서 한번 더 보충을 해봤습니다.
갑과 을은 동양윤리 사상가들인데 가와나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하고 있어요. 갑은 치지는 경물에 있다는 말은 나의 알물 지극히 하려면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끝까지 탐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성리학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치의 소재처가 어디다? 사물이다. 마음이 아닌 사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식의 확충을 통한 이치 탐구를 해서 나의 지식을 추극하는 단계를 경물치지라고 해석하는 갑은 성리학이라고 여러분 유추해내셔야 돼요. 그럼 을을 보니까요. 갑에 비해서 을은 반론하기를 경물치지는 내 마음의 양지를 사물에서 극진히 이루는 것이다. 즉 사물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사물에서 이치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치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양지를 극진히 하는 치양지를 함으로써 그 이치를 사물에 이루는 것. 그래서 부모를 만나서 부모라는 대상에게 효라는 이치를 다하는 것. 친구에게 믿음과 신이라는 그 이치를 다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을은 양명하. 그럼 갑과 을이 각각 이러한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가와 나의 것을 제대로 골라서 짝을 짓는 문제입니다. 그럼 선택지 한번 가볼까요? 사물은 모두 이치를 갖고 있다. 그래서 사물에 나가 이치를 탐구하는 건 성리학 맞죠? 내 마음의 양지가 다름 아닌 천리다. 이거 어때요? 이게 바로 왕양명의 주장이에요. 틀렸죠? 인식으로서의 지는 행과 하나이다. 이 표현은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지행 합일로 갈 수 있죠. 요거는 역시 양명학의 주장이에요. 인간의 마음밖에 이치가 존재하는 게 아니다. 심의 무리, 심의 모물 외울 수 있을 정도죠. 역시 왕양명의 주장입니다. 천하의 사물은 모두 이치를 지니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성리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의 범위가 압축됐어요. 자, 나번으로 가겠습니다. 1번에 가번의 책에 맞아서 나번을 관심 있게 보니까 여기 보세요. 양지는 후천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다. 양지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정답이 나오긴 했지만 더 볼게요. 인성이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치다. 성은 리다. 성리학의 관점이고요. 3번에서 틀린 이유 뽑아보세요. 어디 있죠? 이론적인 탐구. 강조하지 않아요. 이치를 먼저 알아야 바르게 행할 수 있다. 선지 후행이 아니라 왕양명은 지행 합의를 얘기하죠. 틀렸습니다. 그럼 5번이 맞다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심의 무리, 심의 무물. 그래서 이치의 소재처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왕양명의 주장. 반면에 성리학에서는 사물에서 그 이치의 근원을 찾는 것 때문에 적절한 진술은 5번 밖에 없죠? 자, 요렇게 지금 4번까지 성리학과 양명학에 관해서 지금 끊임없이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동양사상의 전개 파트에서 유가사상의 전개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고 명확한데 성리학과 양명학이라는 구도로 해서 형식이 바뀐다라는 생각까지 해봤을 때 4가지의 문제 정도를 선생님이 구상해서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사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국사상에서 출제 가능한 아까 구도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선생님과 함께 이번 시간에 충분히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에요. 한국사상은 여러분들 이황희, 정약용 이런 문제들 대비하고 계시죠? 그 외의 것들 이번 시간에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다음을 읽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5번, 6번 세트 문제로 만들어 왔거든요. 자, 보면 이래요. 가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단군의 건국 이야기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수많은 그 의미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홍익인간의 인연, 또 웅녀는 혼인할 상대가 없어서 아기배기를 빌어서 환웅이 잠시 변해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단군 난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하늘과 인간, 자연의 조화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지향하는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침을 갖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 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만 찾아냈어요. 그럼 나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우리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것을 풍류라 한다. 이거 풍류도에 관한 얘기죠. 그 연어는 선사에 상세하게 실려 있고 유불선 3교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아, 당시 풍류도 신라인들의 유불도 교에 대한 조화. 그런 조화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종교 하나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개방정신이 있었구나 라는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자, 하나, 두 가지 찾아왔어요. 하나 지문이 더 있거든요. 답원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재주가 온전한 사람이 적으며 사람이 아름다움을 갖추기는 어렵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교를 배우는 사람은 대개 안을 버리고 밖에서 구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반면에 선을 익히는 사람은 밖의 대상을 잊고 안으로만 파고들기를 좋아하는데 이들 모두 치우친 집착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라는 거죠. 그럼 교와 선종을 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안과 밖에 대해서 함께 조화를 하라는 거죠. 내외 겸전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구? 의천입니다. 자, 가나다의 조합이 단군의 건국 이야기와 풍류도와 의천. 세 가지 지문이 함께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가 가능할까? 한번 5번 문제를 먼저 보면 되겠죠?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각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데요. 자, 보면 이래요. 기억번. 가는 현실 세계와 관련이 없는 형이상학적 이념이다. 자, 그 단군의 건국 이야기 자체에서 보면 선생님이 지적해준 부분에서요. 홍익인간의 이념을 구현할 만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져와서 제시하는 것들이 보여지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맞지 않아요. 그럼 2번, 나는 진리에 대한 개방정신을 보여준다. 당시 신라인들의 유불도, 개방정신을 통해서 진리를 찾으려는 모습. 디귿, 다는 속세를 초월한 엄격한 수행을 지향한다 라고 했는데, 자, 지금 요 얘기 보시면 속세를 초월한 것은 소승불교죠. 그리고 엄격한 수행까지도 강조가 나왔는데, 답원 의천이 얘기하는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은 대승불교의 맥락에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자면 디귿번 틀렸습니다. 나머지 리을번, 가나다에서 한국 사상의 조화 정신을 찾을 수 있다. 어떻게 할까요? 인간과 하늘의 조화, 유불도의 조화, 교종과 선종의 조화. 그래서 이 세 사상들은 모두 다 공통점으로 요 맥락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을번도 맞습니다. 옳은 것은 니은번, 리을번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어때요? 가능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얽힌 6번 세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에 비해서 다음 사상에서 강조하는 삶의 자세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아까 다가 의천이었어요. 그럼 이 지문은 누굴까? 단박에 깨치면 부처와 같지만 여러 생의 습기가 깊구나. 단박에 깨치는 거는 도노예요. 그런데 문제가 습기가 남아있는 거죠. 부처의 성품 같지 않은 나쁜 습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바람은 그쳤으나 물결은 아직도 출렁이는 이치는 나타났으나 망념은 아직도 쓰러지지 않는다. 깨친 뒤에도 돈오한 뒤에도 오래 비추고 살펴서 이 습기를 덜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비추고 살펴라 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것을 바꿔내는 점진적인 수행을 말하는 거죠. 돈오와 점수를 함께 얘기하는 이 사상가는 지누리죠. 그럼 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의천에 비해서 지누리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얘기를 해보는데요. 오답이 하나 보이죠?
5번 선택지 보실래요? 정답이 보이죠? 단박에 깨친 후 계속 닦으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 단박에 깨치는 것이 도노였고 계속 닦는다라고 하는 것이 점수였으니까 이게 도노 점수를 얘기하는 진우에 관한 얘기가 맞구나라는 게 눈에 잘 보일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 오답의 요소를 찾아볼게요. 교종 중심으로 선종 통합하는 건 누구요? 의천이요. 진울은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 이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고. 2번 교종과 선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한다는 의천과 진울의 공통점. 3번 본성을 직관하기만 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자, 요거 선생님 아까 오답의 요소로 말을 했던 건데 단박에 깨쳐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단박에 깨치는 도노만 강조하는 건 선종, 해능에게서 잘 나오는 선택지죠. 오답이요. 4번 새 속에서 벗어나야 지게에 새 속에서 벗어나 지게에 힘써야 깨달을 수 있다. 새 속에서 벗어나는 탈속적인 경향을 띠는 불교는 소승불교죠. 아까 5번 문제 풀 때 같은 맥락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교종과 선종의 통합이라는 것은 대승불교의 맥락이기 때문에 얘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옳은 것은 5번 처음부터 나왔고요. 나머지의 요소에서 오답의 요소가 다 조금씩 있기 때문에 불교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여러분들 꼼꼼하게 선택지를 잘 봐두셔야 돼요. 자, 6번 해서 우리 불교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7번에서도 다음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옳은 것은 불법의 대해는 하고 보니까 이것도 불교 문제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죠? 한마디로 평등함으로 차별상과 경계상을 떠나 있고 이 부분에서 보니까 선생님 지난 강의에서 도교든 불교든 공통점으로 그 인식의 방법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대립, 분별, 차별을 떠나려고 하는 것들. 고요하고 적적한 일심의 바다이므로 모든 쟁론들을 원흉할 수 있다. 일심사상과 원흉, 회통. 모든 쟁론들을 원흉한다. 화쟁. 그래서 원효라는 게 나와요. 모든 종파들의 이론들은 파도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므로 결국 바다의 움직임 그 자체로 융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비유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원효의 단독 문제를 낼 때요. 지문들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어렵죠. 근데 궁극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요거라는 거예요. 그럼 원효의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접근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키는 불교 사상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과 원효라고 하는 대승불교의 종파의 입장과 그리고 원효의 이 사상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조화의 관점, 요 맥락을 가지면 문제가 잘 풀어질 겁니다. 자, 진짜 그런지 한번 보실까요? 1번 현실에서 벗어나 참다운 진리 실천한다. 현실에서 벗어나는 탈속적인 경향이라고 한다면 대승불교의 가르침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지죠. 2번 불성을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어느 부분 틀렸어요? 불성을 형성한다라고 했는데 불가에서는요. 인간의 본성이 청정한 그 불성 그 자체를 지니고 있다라고 봐요. 다만 그런 청정한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탐욕, 집착, 무지에 가려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거해낼 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불성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은 거예요. 형성한다라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성을 되찾는다라는 표현으로 가는 것이 맞겠죠? 3번 자기중심적인 의식을 버리고 조화를 이루어 간다라고 했는데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 역시 강조했던 맥락에서 맞고요. 자기중심적인 의식에 있으면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종파, 그 이론이 맞다라고 고집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버려야만 화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럼 4번 가겠습니다.
시비선악을 분명히 구별하여 판단한다. 자, 차별상과 경계상을 떠난다라는 말과 구별이라는 말과도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시비선악 구별해서 도덕적인 행동을 한다 룰로 가면 어느 학파? 육아라고 말씀드렸어요. 5번. 독립된 개체성을 자각하면서도 타인의 해탈을 위해 봉사한다. 여기 보시면 타인의 해탈을 위해 봉사한다 라고 했는데 대승불교에서 보는 이상적인 인간상 두 글자로 뭐죠? 보살이죠. 상구보리 하와 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면서도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해요. 그래서 그들의 해탈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이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부분 보시니까 독립된 개체성을 자각한다 그랬어요. 개체라고 하는 것은 인연생계 상호의존 때문에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강조드렸었죠. 때문에 여기에서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동양 사상이든 한국 사상이든 불교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중복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 불교에서 얘기하는 부분과 그 전개 과정에서 나오는 대승불교나 선종, 교종 이런 부분들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꼭 동양 사상, 한국 사상 나누지 않아도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말씀드렸듯이 큰 맥락 안에서 한 번에 같이 대비를 해보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잘 보면 특히 불가 사상의 특징들 다 학습할 수 있죠. 자, 7번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8번으로 가면은요. 자,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게 이제 보여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왕이 정약용에 가는 것은 따로 뺐고요. 그 외에 한국 사상들을 준비했는데 지금부터 주제 바뀌었으니까 옆에다 잠깐 쓸게요. 옆에 잠깐 가겠습니다. 한국의 근대 사상이요. 크게 봤을 때는 몇 가지? 3가지. 그 3가지가 위정척사, 동학, 개화사상. 하지만 더 자세히 대비해야 되는 것이 왜? 요것 때문에. 개화사상에서 동도서기를 얘기하는 것과 급진적인 개화를 얘기하는 변법적 개화론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4가지.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한 문제 단독으로 나올 것이냐 라는 것보다는 2개 이상 엮어서 나올 가능성이 지금까지의 결과로 봤을 땐 더 많은데 그렇다면 어떤 맥락대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선생님 말씀드렸어요. 이들이 기존의 봉건적인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느냐 아니냐, 그리고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춰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것에 반대하고 있느냐. 복습해 봅시다. 위정척사 같은 경우에는 정학과 사학을 나눠서 얘기하죠. 그래서 기존의 유교적인 관점에 의해서 형성된 봉건적인 질서를 유지하고자 해요. 때문에 봉건적인 질서 유지. 그러면서도 척사니까 반외세. 동학은요, 반봉건, 반외세. 맞죠? 그럼 개화사상에서의 동도서기는 동도는 따르니까 봉건적인 질서에 대해서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반면에 서양의 기는 받아들이니까 반외세라고도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외세라고 그냥 써 놓을게요. 반면에 변법적인 개화사상에서는 기존의 유교적인 질서, 성리학적인 질서, 반봉건적인 체제, 그러니까 봉건적 질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있고요. 개화사상이니까 당연히 외세 문물을 받아들이자, 수용이라고 쓰면 되겠다. 요것만 명확히 해두세요. 그러면 문제들이 다 풀릴 수 있어요. 자, 요 틀에 갖추어서 선생님이 문제를 준비했는데 이제 지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리고 갑을 가보면 우리의 도를 밝혀서 백성을 교화하고 인애와 윤리의 정신을 넓혀 나가서 약물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 서양의 문물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외세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네요. 거기다가 우리의 도를 밝힌다라고 했으니까 유교적인 질서, 인애와 윤리의 정신, 봉건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입장이고요. 그럼 어딘지 알겠죠? 더 읽어볼게요. 우리의 것이 융성하게 되면 저들의 것이 사라질 것이요. 이쪽의 것이 밝히면 저들은 달아날 것이다. 우리의 것은 정학, 저들의 것은 사학. 그러니까 서학과 천주교를 비롯한 사학. 그래서 요것은 지켜야 되고 사학은 배척해야 된다. 위정척사. 맞아요? 그래서 맞죠? 을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도는 무위이화이다.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해서 하느님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한 주문을 받아서 이 종교가 생겨나게 되죠. 어디? 동학. 그럼 동학이 얘기하는 것은 서양인들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죠. 서양인들, 서학에 반대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반외세. 거기에다가 당시에 신본적인 질서에 그 저항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을 이렇게 그 무너뜨리고자 하는 봉건 질서에 대한 반대의식 갖고 있죠. 왜? 하느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만민평등이잖아요. 그래서 봉건적 질서를 깨고자 하는 의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을 있고요. 선택지로 한번 가보면은요. 갑과 을은 자꾸 이러면 헷갈리는데 갑 위정척사, 을은 동학. 갑은 유교적인 질서를 지키면서 맞아요. 외래문물을 수용하고자 했어요? 아니요. 사학이라고 배척하고자 했죠. 을은 만민평등의 구현을 위해 맞아요. 이용의 학문을 최선책으로 보았다라고 했는데 동학은요. 유불도의 경천사상을 조화시킨 거죠. 이용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최선으로 삼는다라고 하지 않죠. 실학문을 최선으로 삼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갑과 을은 기존의 육아사상을 전면적으로 부정했느냐? 틀리죠. 갑 같은 경우에는 갑이 얘기하는 정학은 유학, 그리고 동학에서도 유불도 경천사상이 다 조화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부정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갑에 비해서 을은 봉건적인 질서를 극복하려는 의식이 강하다. 갑에 비해 을이 반봉건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 맞고요. 정답이 4번입니다. 5번. 갑과 을은 서양의 근대화된 문물을 주체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조했다. 틀린 것이 갑과 을의 공통점이 오히려 반외세예요. 수용하려고 하지 않죠? 때문에 5번 선택지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하나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오늘 준비한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틀을 가지고 다음 사상이 위에 갑과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언급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요것만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위정척사와 동학이 아닌 다른 사상을 쓰겠죠. 봅시다. 학문은 동양과 서양을 불문하고, 동양과 서양 불문하라고 말했어요. 그 실용을 먼저 하고 문화는 뒤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첫 문장을 잘 보시니까요. 동양의 도를 따라야 되고 서양의 길을 살려야 된다라는 입장보다는 그것을 불문하고 우리한테 실용적인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이 있죠. 그래서 이 첫 문장에서 보니까 서양의 학문이나 무엇이든 실용적인 것이라면 받아들이겠다라는 관점이 하나 보여지고요. 불문하고 동이든 동해도든 서해도든 받아들일 입장이겠죠. 그래서 동도서기론보다는 변법적 개화론의 입장에 있어요.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지문인데요. 더 디테일하게 가보면 그 실용이라고 하는 건 귤과 같다. 문화는 향기와 같다. 그래서 귤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실을 주는 거. 그럼 향기는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향기에서 귤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실을 버리고 화를 취하면 경물국리와 수신치국의 학은 동시에 패하고 부화의 풍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서양 문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은 요거 때문인데 거기에 있어서
무엇은 지키고 무엇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분별하지 말고 이것을 근본적인 우리가 꼭 취해야 될 목적으로 삼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변법적인 개화론의 입장에 있어요. 그럼 다음 사상, 이 개화사상, 변법적 개화사상이 위에 갑을에게 제시할 수 있는 언급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되겠는데요. 지금 갑과 을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점이 뭐였었죠? 반외세였습니다. 그러므로 꼭 여러분들이 변법적인 개화론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틀 내에서 문제를 푸실 수 있게끔 선생님이 구성했어요. 왜? 개화사상은 서양 운물을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에 있죠.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비구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문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실사구시의 가치를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사구시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한국 근대까지 오지 않고 그 이전에 실학에서 얘기하는 근본적인 그런 기치라고 했을 때요. 1번을 개화사상, 변법적 개화사상의 입장으로 해서 비판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1번은 처음부터 빼주시고요. 3번으로 갈게요. 민족 주체성을 강화시켜서 사회 혼란을 극복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요, 근대 한국 사상에서 나오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목표하는 게 당신 상당히 시대가 혼란스러웠죠. 그 혼란스러운 시대를 어떻게 그 혼란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들인데 각각 방법이 틀렸던 거예요. 그런데 위정척사 사상이나 동학 사상을 보면은요, 좀 공통점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찬성할지 안 할지는 모르더라도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식이 상당히 강하게 보이죠. 그런 것이 반외세로 나타난 것 뿐이죠. 때문에 이것을 강화시킴으로써 사회혼란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비판을 받을 이유는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4번, 인간의 존엄성과 만민평등 사상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동학에서 충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상이 이 부분에 얘기할 수도 없고요. 또 하나, 시대 변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에 적응하려 하고 있다. 어때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를 한번 평가해 보자면 개화사상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무엇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식이 좀 강하게 나타난 반면 좀 이런 것들은 그런 시대의 변화를 좀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 염려 섞인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2번이 남는데요. 외래사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반외세에 강조를 두고 있지만 개화사상은 서양 운물을 수용한다는 입장에서 이 구도로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9문제 풀어봤어요. 자, 오늘의 포인트. 동양사상의 전개의 과정에서는 도가사상보다는 유가사상에서의 성리학, 양명학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그 구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물 취지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과 그에 따른 수양 방법.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 불가사상의 전개 과정에 있어서는 대승불교의 교종과 선종에 관해서 여러분들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것은 한국사상에서의 불교와도 연결이 된다. 원효, 의천, 진울까지 연결해서 오늘 해결했고요. 그리고 근대 한국사상 지금 풀어본 것처럼 그것에 나오는 여러 학파들을 여러분들 큰 공통된 맥락에서 분류하면서 공부를 해두시면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주제들을 풀어봤는데요. 한국사상에서 남은 게 뭐 있죠? 이황이, 정약용의 사상 남았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다음 시간에 준비해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문제 풀어보시고 선생님 기다려주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았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봬요.